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랜만이죠. 최근에 거의 집에 운석이 떨어진 정도의 문제가 생겨서 그 운석 다 치우고 에일리언 잡아다가 POCO 아카데미 지하에 가두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다시 방송을 좀 제대로 해볼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결과적으로는 유튜브 알고리즘, 유튜브에서 노출 많이 되는 법 이런 거에서 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제가 그런 비디오들을 가끔 볼 때마다 우려가 되는 거는 과연 저게 먹히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비디오를 흥행시켜서 자기들이 광고비를 버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올바르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자, 유튜브로 돈 버는 법 비디오를 만드세요. 그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일단 그렇게 들리기만 하면 돼요. 라고 하면 사실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물론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괜찮은 방법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는데, 그거를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따라한다고 해도 내가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벌 거라는 보장이 없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유튜브 오래 했어요. 이 프로그래머, 개인 유튜버 중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였었죠. 지금은 더 뛰어나신 분들 많지만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봤어요. 결론은 유튜브에서 도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은 거의 다 의미 없다. 거의 다 헛소리인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보통 과거 얘기하는 거 좋아하죠. 이거를 다시 과거 얘기하고 조금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튜브 결과적으로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요. 유튜브 자체에서 뭔가를 노출시켜주고 저희 비디오를 노출시켜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광고를 클릭하거나 그거를 공유하거나 또 공유를 해서 유튜브 자체에 광고 수익을 벌어다 주는 비디오를 당연히 여러 개로 퍼뜨려 줄 수밖에 없죠. 여러 군데로.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웹사이트 만들 때마다 가끔 SEO를 해야 된다.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야 된다라면서 열심히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만 하면 컨설턴트도 있었고, 물론 그분들이 좀 약을 팔긴 하지만 그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한 30%는 올바른 얘기고 그건 해야 되는 거기도 해요. 그 올바른 게 뭐냐? 검색 엔진에서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아니지 유저가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 그게 내 웹페이지의 제목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웹페이지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검색 엔진은 그걸 찾아갖고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옛날 방식의 검색 엔진인 거죠. 요즘 방식은 좀 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런 검색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HTML에 있는 헤드 태그에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우리 검색 엔진이 좀 더 찾아서 제대로 보여줄게 라고 했던 그런 검색 엔진 알고리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메타 태그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아마 키워드 태그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HTML의 헤드에 키워드 태그에 이 컨텐츠랑 관련 있는 키워드를 열심히 넣어주면은 유저한테는 안 보이지만 검색 엔진이 알아서 찾아가 주겠다라고 했죠. 그거의 시작은 좋았어. 근데 이 SEO 컨설턴트, 이 사람들이 약을 파면서 뭘 했냐면은, 자, 네 컨텐츠가 뭐여도 상관이 없어. 우리한테 이거를 주면은 지금 당장 핫한 트렌드, 그런 핫한 버즈워드를 우리가 자동으로 키워드 헤드에 넣어줄게. 헤드에 있는 키워드 그 메타 태그에. 그러면은 네 컨텐츠는 설사 그냥 개똥 밟는 법 이런 컨텐츠여도 갑자기 BTS가 뜬다 그러면 키워드에 막 BTS를 넣어주는 거야. 그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서버가 발달하면서 유명한 키워드 넣어주는 거 되잖아. 그런 식으로 막 남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아니지, 구글에서 검색을 했던 그 컨텐츠들 키워드가 매치해서 사용자 보여줬는데 사용자는 이게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점점 사용자들한테 의미가 없는 정보들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빡치죠? 구글 입장에서 빡치죠. 그래서 그게 한참이 지난 지금에는 거기에 키워드 넣어도 우리는 무시할 거야. 넣지도 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의 SEO 그 대세는 키워드 넣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았죠. 재밌죠? 이게 뭐였냐면은 그쪽에서는 올바른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내 알고리즘이 이렇다는 거 알려준 건데 그거를 악용해서 남용해서 그때 잠깐 노출 만들겠다고 한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유용할 수 있었던 그 컨텐츠가 사라져 버린 거죠. 되게 아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유튜브 알고리즘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유튜브 알고리즘 나왔고 그 당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관련된 컨텐츠를 찾아서 보여줬었죠. 그럼 그 방식이 조금씩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냥 내 비디오가 노출이 되더라,
그거에 따라 깨달은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뭐 내부인이 알려줄 수도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최적화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알고리즘에 맞게 최적화를 우리가 손수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 변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게 더 유효한 컨텐츠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또 관련이 있냐면 그 주식에서 자동 매매? 뭐 코인 판도 그렇고 자동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이 로봇이 잡아서 이때 사고 팔고를 결정한다. 그 알고리즘이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알고리즘을 돌리는 순간 그 알고리즘은 돈을 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주식 자동 거래 봇은 각자 알고리즘이 있고 그 알고리즘이 외부에 노출이 안 돼야지만 누구의 알고리즘도 우수하고 아닌 거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는 게 주식시장. 유튜브 지금 추천 알고리즘도 거의 그 느낌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다 뛰어드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남들보다 기발하게 좀 더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돈을 벌 수 있으면 되지 않냐?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유튜브 컨텐츠로 나와서 나한테 알려지는 순간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과연 유튜브에 있는 엔지니어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에 따라 비디오를 추천해 주는지 더 이상 알까요?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떤 비디오를 추천하던 간에 광고 수입을 많이 올리면 되는 거야. 예전에는 그거를 한 땀 한 땀 손으로 작성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했다면 요즘은 머신러닝 돌리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추천해보고 이거 추천했더니 뭐 여기서 돈을 더 많이 벌더라.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많이 벌더라. 그 캐테고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그 엔지니어는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머신러닝이 알아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지가 뽑아서 그 변수에 맞게 이리저리 시도해보니까 이게 더 돈을 많이 벌더라. 계속 이쪽으로 가더라. 그러다가 트렌드가 바뀌어.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 추천 알고리즘이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엔지니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돌아서 그 비디오가 추천이든지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대충 감은 있겠죠. 그 정도 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전부지 예전처럼 콕 집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나와갖고 야 유튜브에 돈 벌려면은 무조건 구독 동량해라. 무조건 무슨 좋아요 동량해라. 그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동량해봤지만 그걸로 인해 저한테 유의미하게 뭔가 늘어난 경우는 없어요. 그보다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사람이 하는 얘기, 만드는 사람들이 돈 버는 법으로 여전히 들고 있는 건데 첫 번째 그냥 꾸준히 해라. 어떤 게 갑자기 빵 터질지는 저도 모르고 그게 터지는 순간 저도 황당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자막이나 그때 넣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자막 넣지도 않잖아요 사실. 자막 넣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이 본다.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사실 제가 자막을 넣었을 때 사람들이 더 본다는 그런 결과는 저한테는 사실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만들고 꾸준히 만들어서 꾸준히 올리는 것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고 그건 다른 사람도 다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도움이 재밌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즉 나만의 컨텐츠가 있고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야지만 그게 늘어나면서 괜찮아진다는 거죠. 즉 처음 시작할 때 뷰수가 뭐 30뷰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꾸준히 하면서 어느 기간 정도 꾸준히 하면서 그게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거고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물론 내가 무슨 엄청난 기획을 해서 뛰어난 사람들을 퍼부어서 뭔가 엄청난 작품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럴 정도의 투자를 할 생각이 없다면 그냥 내 컨텐츠가 재미없는 거야. 내가 시도해볼 수 있는 거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1년을 했는데 여전히 라이브 할 때마다 2명이 들어와. 그러면은 그냥 내가 뭐 재미가 없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한 1년 노력했는데 특별히 트랙션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를 무슨 한 달, 2달 하고 그거를 결과를 보겠다고 하는 건 좀 무리고요. 저도 이미 이거를 한 7년 정도 해왔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 저도 1년에서 한 3년 갈 때는 처음에 좀 정체돼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올라가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좀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라는 감 정도가 있는 거지 아직도 제가 막 마음 잡고 칼 갈고 만들었던 컨텐츠가 뜨고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은 뭐 이거를 정말 제대로 직장으로 하고 투자 제대로 해서 뭐 할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취미 삼아 이거 하면서 돈도 벌면 좋지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자기한테 가장 부담이 안 되는 그냥 컨텐츠를 계속 여러 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그냥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하시고 꾸준히 하면서 추세를 보고 어느 정도 뷰수가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 뭐 제가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무슨 1등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얘 말 따르면 1등 돼가 아니라, 그냥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내가 만족할 만큼의 컨텐츠, 구독자 수를 늘리고, 뭐 그냥 뭐 술값 정도 벌겠다. 친구랑 만나면서 술 먹을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그 단계를 지나야지 왕창 버는 거잖아. 그럼 그 번 돈을 다시 다 투자해갖고 더 크게 키우시거나 아니면 좀 더 투자해갖고 내 돈을 키우시거나 그건 그때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막 돈 버는 거에서 그거대로 이렇게 막 가시다가 안 되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유용했는지 안 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검색 알고리즘과 SEO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오늘 포프TV는 끝내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